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 씨가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숙소에서 불과 500m 남짓 떨어진 숲에서 유류품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아예 연락이 됐다고 이 경찰이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하루 이틀만 더 수색을 했더라면 결과가 어땠을지 안타까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을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고요. 추정이라는 단어가 쓰는 건 이미 어, 고인이 많이 부패가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유리품도 함께 발견이 돼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가까운 거리였어요. 프로파일러로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바를 토대로 하면, 당시에 장미란 씨께서 실종된 시간, 또 예, 신고자가 한 진술, 외출 시의 복장, 가지고 간 소지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확인됐지만 CCTV에 찍힌 모습, 이런 것들로 판단한다면, 예,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그 가능성이 도보로 짧은 거리 이동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뭐 범죄를 당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뭐 자살을 시도했다든지 어떠한 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런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분석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면은 애초에 수색이 좀 더 있었더라면 앞서 이제 옷차림이나 CCTV에 나갈 때 이제 옷차림이 CCTV에 잡혔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했고 수색이 좀 더 그렇죠. 이루어졌다면 뭔가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생존해 계셨을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 어쨌건 발견 자체는 상당히 조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정리를 하면 지난 5월 12일 날 장민환 씨가 외출을 했고 15일 날 저녁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약 네, 1시간 반 뒤에 제주의 경찰이 연락이 됐다.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수색 작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일단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프로파일링이나 과학수사 원칙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예. 다만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자면 뚜렷한 타살 정황 혹은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추정은 현장에 갔을 때의 현장의 성격과 모습이 있거든요. 예. 누군가와 뭐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거린 흔적 없고, 시신의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일부 기사에 나왔던데, 현장에서의 시신에 대한 검안상 목맴사로 추정된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이거든요. 예. 목맴사란 것은 오직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부압박 질식을 말하는 것이고, 예. 이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스스로가 행한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자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예. 사실 꽤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부패도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일단 목매사의 정황들이 좀 많지만 혹시 있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겠군요. 쉽진 않지만 해야죠. 예. 완전히 그래서 규명을 해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 특히 이제 유가족분들께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드리고 예. 납득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지금 시점에서 마치 결론을 내리는 듯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음. 지금 이제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서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명확한 사망의 원인 규명 혹은 제3자의 어떤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 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 담당 경찰이 이 실종자와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색 작업이 그래서 사실상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일 날 실종된 60대 남성 역시 이 제주의 부모 경장이 연락이 됐다. 이러면서 수색이 중단됐는데 역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대 전 교수로서 소장님은 이 경찰 도대체 왜 이랬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경찰대 전 교수이기도 했지만 전 경찰관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정말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께 좀 죄송한 마음이고 그리고 제가 예, 그동안 경찰을 믿고 신고해 주십사 여러 차례 방송 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음,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런데 지금 이 결과는 그 말이 모두 사실은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도대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게 음, 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다는 이런 우리 속담 같은 거고요. 예, 이후야 이제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죄 행위입니다. 예. 범죄자가 경찰에 들어와서 범죄 행위를 경찰의 직위와 권한 시스템을 악용을 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 뭐 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모 경장은 성이 이제 부씨죠. 부씨인 경장은 약 1년 반 동안 실종팀에 근무했는데 본인이 접수한 사건이 298건, 상당수가 셀프 종결됐는데 이 중 몇 명은 아직 연락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수조사해야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신 두 분이 서로 타살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예. 다른 분들도 그러리라고 짐작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혹시라도 여전히 어디선가 살아 계시는데 발견이 되셔야 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예. 이 전수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음. 이분들의 생사 여부나 위치 그리고 상황 등이 다 확인이 되고 가족들이 안심하시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이 실종됐을 때 찾는 사람은 정말 애가 타고 혹시 어떤 범죄에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을 텐데 경찰에서 실종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 좀 안이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실종 사건 담당자들이 소수가 이렇게 맞는 건가요? 지금 결국 뭐 부경장 개인의 문제죠. 예. 그렇지만 시스템 문제도 분명히 보입니다. 음. 현재.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예. 주신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인 실종이 해마다 뭐 6만에서 7만 건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걸맞는 실종 전담 경찰관과 조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예. 걸맞는 도구, 기구, 프로그램 등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이고요. 예. 그렇다 보면 그러한 상황에서 부경장 같은 경찰관답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는 나보고 제대로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제대로 다 수사 못할 테니 그리고 또 하나의 변명이 있잖아요. 성인 실종은 아동과 달리 성인 개인의 사생활 또 음. 사라질 권리, 연락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으니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돼라는 그러한 이제 자기 합리화 변명을 내세워서 예. 업무를 태만히 할 그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이 시스템 자체, 실종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7만여 건에 매년 약 7만 앞서 이제 그래픽 잠깐 나왔는데 지난해도 약 7만 800여 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건들을 다 제대로 집중해서 수색하고 또는 수사할 만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네요. 안 돼 있죠. 그건 예. 거의 그 모든 실종 건수를 철저히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죠. 예. 그렇다 보니까 실종 신고 초기에 음. 이 실종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지금 보도에 나오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의 어떤 그 실종의 수색과 수사 인력을 집중시켜서 음. 위험한 경우에는 바로 투입을 해서 위험 상황을 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종자를 찾아내서 구하고 예. 위급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분규라든지 음. 또 실종 자체가 자발적일 경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음. 그러한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도 막고 예. 또 스스로가 그 연락을 끊은 분의 어떤 자유도 보호하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부경장처럼 개인이 허위로 종결시킬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실종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면 해마다 발생하는 7만 건 모두에 경찰력 투입해서 전부 수색하고 수사해라. 이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예.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음. 그렇다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위험이란 꼭 범죄만이 아닙니다. 자살도 중요한 위험이거든요. 예. 스스로가 자살하려고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분의 자살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위험 상황으로부터 실종자를 찾아내려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음. 그런데 현재 우리 경찰은 성인 실종자의 90% 이상이 자발적 실종이므로 예. 나머지 부분 일부의 부분을 가려낼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니까 음. 아예 전체적인 성인 실종을 자발적 실종으로 간주하고 기다려보자. 예.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빨리 고쳐야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 약 99%는 그냥 찼거든요. 네, 그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뭐 분규 때문에 나갔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인 실종의 그렇습니다. 경우에 또 네, 일부는 뭐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거나 그래서 어떻게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극히 일부 대략 보면 퍼센트로는 약 1% 정도 내외라고 하던데 못 찾는 분 이분들은 이제 범죄 피해 가능성 또는 자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힘드니 그냥 다 뭉개버렸다는 얘기군요. 그 말씀이죠. 예. 그건 경찰이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전문성을 포기하는 거고요. 예.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 경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99%가 문제 없을 수 있으니 다 뭉개버리면 나머지 1%의 피해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고 이건 상당히 큰 피해로 이번 장미란 씨처럼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1%의 가족분이 저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처음에 실종 접수 단계부터 이게 어떤 사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사실 말씀하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그걸 등록하는 절차인데 담당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딱 드러났잖아요. 예. 그동안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부경장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종 전문가일까요? 예. 전문 교육 훈련을 받고 실종 수사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배치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년 넘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건들을 말아먹고 있는데도 누구도 알아내지 못했잖아요. 예.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종 전담반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예. 현재 대한민국이 이번에 뭐 보안 수사권 문제로 상당히 경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 전반적으로 경찰의 문제를 발견해내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음. 뭐 성폭력 전담 경찰관 그분이 정말 성폭력 전담 전문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가인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피해자 전담 경찰관 그분들이 다 지정은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정말 거기에 걸맞는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인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음. 이 부분을 다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데 경찰력이 집중되고 있나? 아니면 힘세고 강한 사람들의 요구에 휘둘리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나? 이 전반적인 걸 살펴봐야만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흔히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각 사건의 분류에 따라서 경찰이 지정되는데 이건 전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당번 같은 게 많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전문적 교육이 없다면 네, 그냥 하기 싫은 일을 맡은 경우가 꽤 있다. 그렇죠. 예. 그 일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 인센티브가 많고 수당이 많으면
전문성이 없어도 뭐 백을 쓰건 힘을 써서 차지할 테고요. 예. 그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면 약한 사람이 가서 밀려가서 맡게 되는 거죠. 사실 장미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부경장 개인의 범죄 행위일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건 경찰 시스템의 문제고 이건 경찰 수뇌부가 잘못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뇌부 사람이기보다 그동안 역대 경찰 운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 힘세고 강한 자, 권력자만 보고요. 음. 국회에 나가서 야단막 혼난 것만 신경 쓰고 언론에 예. 보도돼서 이미지 타격되는 것만 신경 쓰고 음. 실제 경찰이 알 수 있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과연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경찰에 있었는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경장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서 이제 과연 실종 사건에 이분이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고 사실 그것 떠나서도 그냥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또는 마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부터가 의문인데 이 부경장이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해서 이미 직위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실종 사건 처리 다음이긴 한데요. 그 이후죠.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쌓여가는 증거들이 그다음에 또 가정 내에서 가정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찰관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경찰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부경장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경찰에 들어오고 있고 들어와 있나? 예,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경찰의 채용과 교육 훈련 시스템이 성적 중심이거든요. 욕먹기 예, 싫어서. 객관성, 공정성, 시비 걸리기 싫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순서대로 합격시키고 일시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 승진에만 모든 것들이 매달려 있어서 승진 잘할 수 있는 자리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 뒤에서 승진 공부하고 또는 심사 승진이나 인사 고과 잘 받으려고 상관들에게만 충성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건 부경장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경찰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돼 있고 접촉도 제일 많은데 이런 부경장 같은 자질이 정말 안 되는 사람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안 가게 막는 교육 이게 정말 부족한 겁니까? 네. 사실은 현재 경찰관들 다수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여러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런데 그건 그분들의 개인의 어떤 의지와 정의감과 사명감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 그 부분을 믿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과연 우리 경찰이 시스템상으로 채용 단계에서부터 교육 훈련, 근무 배치, 인사,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선발하고 배치하고 관리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부경장 같은 사람이 경찰 직위를 이용해서 범죄 행동을 저지르고 있지 않나. 강남경찰서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장윤기 아버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이걸 점검하고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겠죠. 예. 경찰 수뇌부에서는 뭐 국수본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송구하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개혁이나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이번 이제 실종 사건 관련돼서는 시스템 개선 작업에서 담당 경찰관이 혼자 처리할 수 없도록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종결할 때 이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죠. 예. 원래부터 있었어야 하고요. 하지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뭐 상당한 의문이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전담 경찰관 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대응하는 미봉책들만 내는 것으로 땜질 처방으로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예. 거기에는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나 뭐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그건 시간이 걸리고 누구에게 공이 안 들어가고 기다리고 계시는 화난 국민들을 달래드리기 힘들다 보니까 예. 당장 눈에 띄는 대책들만 내세우고 말아버리거든요.
이번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인사부터 근무 배치 또 일선 경찰관들은 너무 일이 많다. 예. 그래서 도저히 정의감, 사명감 가지고 있다가도 이거 다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런 현실 문제까지 다 개선을 해야 해야지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런 결자가 많이 올라오면 형사과장이 과연 제대로 보고 승인하겠느냐? 일단 그냥 도장 한번 찍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범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이 실종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여러모로 우리랑 많이 비슷한 게 영국이거든요. 연간 실종 건수도 우리랑 비슷해요. 성인 예. 7만 명 정도고요. 인구수나. 그런데 영국에서는 2021년부터 성인 실종을 포함한 모든 실종을 위해서 국가 실종국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종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예. 각 경찰관서의 실종 전담 경찰관들은 반드시 교육 훈련을 받은 전문 경찰관 자격을 가져야만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실종 전담 경찰관들도 직무를 서로 나눠서 서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을 각 나라별로 유사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켜야죠. 예. 그냥 도장 하나 찍는 게 아닌, 그래서 결제만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닌 사실 교육 훈련 전문성 이게 중요하다는 말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사망 사고가 네. 많이 나가지고 좀 무서워요, 저도. 네. 그런데 경찰은 진짜 좀 문제가 너무 많아. 일단 장미란 씨 사망 사고로 이 이슈가 지금 굉장히 뜨거워졌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장미란 씨가 3달 전이죠. 5월 12일 밤에 이제 한림읍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집을 나가시고 나서 연락이 끊깁니다. 그래서 3일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40분경에 남자친구분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실종 신고를. 연락이 안 된다. 네. 집에서 나가고 나서. 3일 후네. 네. 그래서 경찰이 뭐 위치 추적도 하고 일대 수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남자친구가 신고하고 2시간 30분 뒤에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의 A 경장이 남자친구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장미란 씨랑 연락됐다. 무사하고 대신 본인 위치를 지금 알려주기 싫어한다. 라고 그 A 경장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사건을 종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가있던 경찰들도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를 하죠. 근데 그게 거짓이었지. 예. 그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 거짓이었어. 장미란 씨 핸드폰과 그 경찰 핸드폰 기록 보니까 통화 기록이 아예 없었어요. 전화 통화도 안 한 거고 거짓말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 이제 가족분들이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지. 다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종결할 때 본인 위치를 공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 접수도 제대로 안 되다가 다시 친척이 7월 19일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게 사건이 재시작이 되고 밝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또 발견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장미란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이 됐어요. 야자수 농장. 그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저기에서 무려 10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려면은 주변에 CCTV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CTV가 한 달간 보관이 되고 다 삭제가 되나 봐. 자동으로. 그 기록도 다 없는 거네요. 근데 이 주변 인근에 118개의 CCTV가 있는데 신고했을 때만이라도 살펴봤잖아. 그러면 영상이 다 살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 열받게 하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게 문제가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장미란 씨의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한 60대 남성 가족분들이 그거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거는 이따가 할게요. 그런데 일단 경찰은
타살이 아닌 극단적 선택으로 이 사건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잠깐 이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경찰에서 보니까 보도해 보니까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 아직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 확인되진 않았는데 제가 그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네. 목매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이 상황을 우리 전문가분들은 지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목매사 이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타살하고 이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랑 이게 구별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뭐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네. 이 목매의 이 모습 자체가 상당히 그 자연스럽다. 여기 자연스럽다는 것은 저항이라든가 저항이 온 적이 없다. 어떤 결박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이 그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집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뭐 먼 거리에 납치를 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의류하고 슬리퍼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없었을 때 모습하고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휴대폰도 있고 그러면은 이 다른 뭐 금전 강취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봐서 예. 일단 이 범죄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좀 경찰청장 대행 입장에서는 최종 공식 부검 결과를 받고 나서 발표를 했음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 의사 결국 이제 목매임 자체를 가짜로 이렇게 조성해 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게 좀 의심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 그렇다 본다면 그런 경우는 소위 그 정밀 부검을 통해서 약 독극물 검사 혹시 그 약으로 독극물로 혹시 살해한 것은 아닌지 네. 또는 혹시 이를테면 여기 바닷가 주변이니까 바다에 빠뜨리고 나서 이쪽에 마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가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분석은 2, 3주 이상 그 소요되는 그 정밀 부검 결과의 바탕을 둬야 된단 말이죠. 네. 더군다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설골이 골절이 됐다.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목매임을 하게 되면은 이 설골 여기 있는 이제 쉽게 하면 뭐 복숭아뼈라고 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물대뼈. 물대뼈. 네. 예, 그것이 부러졌을 때하고 안 부러졌을 때하고 사실상은 안 부러졌는데 목을 맸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등에 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검증 이후에 그 공식적인 이 발표 아닌 뭐 발표이긴 합니다만 입장을 표명한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이제 부검은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부검도 일단은 이제 순서로 보게 되면은 1차 부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타살의 그 판정 그리고 외력 그리고 다른 흉기에 관한 거, 뭐 골절 등을 일단은 하루 이틀이면 이 판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부검을 통해서 일단 하는 것인데 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신이 실제로 그럼 장민환 씨가 맞는가를 공식적으로 이제 판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것은 이제 국가수의 그 역할인데 그것이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급속 감정을 하면 네. 뭐 2, 3일 정도면 밝혀지겠다. 즉 DNA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유족의 DNA와 네. 이 장민환 씨 그 시신의 그 DNA가 일치하는 것. 그럼 뭐 이제 신원 확인이죠. 예, 신원 확인. 오늘 오전에 네. 부검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아마 부검 결과인 것 같고요. 네. 이 어쨌든 이제 신원 확정이 DNA 분석을 통해서 아마 내일 모레쯤 뭐 공식적인 이건 맞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왜냐하면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은 여기 이제 수풀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남자친구라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얘기하기 있더라고요. 때문에 뭐 그 점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네. 예, 감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의원님은 이제 만나 보셨잖아요 국회에서.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이게 이제
방금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사건을 이제 분석해 주셨는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납득하기가 어려워. 왜 그런 그러니까요. 행동을 했는지. 경찰이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야. 국민의 죽음을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거짓으로 예. 방치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리고 이 자가 담당했던 실종 사건이 298건이라는 거예요. 아, 나 그게 걱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들어갔다라는 예. 건데 뭐 경찰 쪽에다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전문가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성인 실종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아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는 경찰들이 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성인 실종은 전화해서 내가 실제로 난 사정이 있어서 좀 연락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좀 다루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성인 실종 사건이다라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쪽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건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자기가 뭉개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제 물어본 건 야 이게 사람의 일탈이냐 이게. 그렇지. 나도 그게 궁금해 지금.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냐라고 물었더니 경찰청장 대행은 둘 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 A 경장이라고 했는데 부경장이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가 많더라고.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뭐 이상한 짓 하다가 걸려가지고 뭐 징계도 받고 하여튼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023년에는 이 거짓으로 이거 무마시켰던 이 사람, 이 부모 경장입니다. 이 사람은 사진 잠깐 좀 올려주고, 저 사람이에요. 가운데 지금 수갑 차고 있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2023년에 부모 경장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가 됐나 봐. 집에서? 그래서 그걸로 내부적으로 경고를 한번 받은 바 있었더라고. 경찰 내부에서. 그리고 최근 7월에 경찰 내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일탈과 함께 시스템의 문제가 같이 터진 거예요. 이 시스템의 문제라는 건 뭐냐고 하면 경찰이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임의대로 종결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러니까 이 사건 아까 우리 곽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본인과 전화 통화를 했다. 안전이 확인됐다라고 거짓으로 입력을 하고 종결 처리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보다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체크가 안 돼요? 형식적으로는 돼 있는데 그건 이제 구두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지금까지 시스템의 문제는 그거였던 거예요. 아주 형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일탈과 시스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발생한 문제인 거죠. 그 우리 교수님 이거는 저희로서는 좀 이해는 좀 안 가거든요. 한 경찰이 거짓으로 그냥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자료도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면 이 사건은 끝이 나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셀프 종결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고 이걸 더블 체크하는 그런 그 기능도 없었던 뭐 이런 문제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부모 경장이 거짓말을 사실상 이제 두 번을 한 것이죠. 그 하나는 이 안전하다 그리고 가족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점과 그 다음에는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사체다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서 완전히 이제 못 찾게 하는 이런 형태인 거죠. 즉 해제 사유의 완벽성을 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봤을 때는 왜 그랬을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무슨 갈등 문제 혹시 뭐 집안의 문제 아니면 뭐 도박의 문제 이거 저의 그 상상입니다만 뭐 채권의 문제 뭐 이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혹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라고 하는 점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실종 특히 성인 실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사실은 99%가 안전하게 사실은 이제 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종결 처리를 해도 사실상 뭐 이제 누가 뭐 관심을 갖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이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또 변사체로 되는 것이 이 대부분이니까 결론도 이제 변사체로 이제 내게 된 것이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업무의 편의,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 자체를 확 줄여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하고 또 어떤 관행적으로 이 실종 그 수사에 대한 무엇인가 이제 탐탁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네. 함께 작동했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 동기에 대해서는 뭐 거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댓글에서 이게 진짜 의견인지 내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보안 수사권 줘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 지금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안 했고요. 보안 수사권 2만 개가 있으면 이게 달라집니까? 이 자체심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자꾸 내가 볼 때는 이게 자연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경찰 수사는 보통 내사나 수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수사를 하는 거고 내사는 수사 전 단계에서 뭐 범죄 혐의가 있는지 보는 건데 이 112 신고는 내사 단계도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112 신고가 1,800만 건 정도가 112 신고가 있었어요. 1,800만 건에는 112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112 신고는 내사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요. 내사 전 단계고. 그렇다 보니까 112 신고의 특징은 현장 출동한 경찰이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사나 수사로 갔다라고 하면 자체 종결이 안 돼요. 자체 종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스크린 시스템이 있고. 근데 112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1년에 1,800만 건의 112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112 신고들을 현장 출동 경찰이 자체 종결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경찰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112 신고의 특징은 자체 종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경장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고 한 2시간 반 만에 자체 종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부경장이 2시간 반 만에 자체 종결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를 수사로 전환하기 전에 일부러 자체 종결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수사를 하고 수사를 조금 더 해서 실종이나 혹은 범죄의 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사로 전환해야 되니까 네. 수사로 전환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로 전환하기가 싫었고 예, 그래서 수사 전환하기 전에 그냥 서둘러 종결해 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개인의 일탈 문제는 이제 많이 논의가 됐으니까 네. 그것은 차치하고 그 시스템 문제를 본다고 하면 그러면 112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실종 시스템인과 동시에 112 시스템인데 네. 근데 여기 또 구별을 해야 될 게 아동이 실종됐을 경우는 별도 법률로 다룹니다. 아동 실종은 별도 법률이 네, 있어요. 별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시스템이 달라요. 이제 성인 실종, 성인 112 실종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성인 112 실종에서 이거를 어떻게 스크린해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그게 핵심이야. 네, 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1,800만 건의 112 시스템을 전부 다 그 스크린 가능한 범위로 넣어버린다고 하면 그럼 이걸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 성인 실종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7만에서 8만 건 정도가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7, 8만 건 중에 99%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 중에 그 뭐 1% 미만만 지금 실제 실종을 이어진 거기 때문에 성인 실종 사건도 사실은 전체 전수를 자체 종결권에서 뺏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결국은 이거 시스템 보안이라고 할 경우에는 112 신고가 들어오고 종결이 되면 112 종합상황실에서 검토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상황실에서 특이사항들을 파악하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범죄 유형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이 부경장처럼 특정 경찰관의 특이한 행동들이 검토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유형화시켜서 이러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상황실에서 체크를 중복으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건수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이건 경찰 인력으로 스크린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 입건도 안 된 사건인데 자꾸 그 보안 수사권 킥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가짜지. 킥스 얘기를 왜 해? 입건이 안 됐는데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요즘 지금 싸우고 있어요. 킥스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사 단계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킥스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뭐 이거 지금 아이고 정말 속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부경장이라는 사람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일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부무경장이라는 사람이 이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어. 네. 이 윤석열한테 배운 것 같아. 그런데 제주지법이 부모 경장에 손을 들어줘서 풀어줬어요. 예, 맞아요. 제주지법의 입장을 소개해 주시죠. 긴급 체포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수일 전부터 주거지가 확인되고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수일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법원은 시간이 충분했던 걸로 판단했다. 라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법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그 입장에서는 다소 뭐 성급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니까 무엇인가 이걸 빨리 그 회복시켜주고 싶은 것 때문에 사실상 좀 천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를 전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긴급 체포 요건 중에서 과연 긴급성에 해당되는지가 법원의 입장에서는 절차에 반했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왜냐? 체포영장 청구해서 하면 될 걸. 그리고 이 부경장도 그것에 스스로 지금 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틀렸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어제 석방이 된 것인데 뭐 이것과 뭐 오늘 지금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의 그 기준하고는 또 별개의 그 것이니까 영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조금 언론에 워낙 이제 질타를 받다 보니까 좀 성급하게 신청한 게 아닌가, 성급하게 긴급 체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경찰의 대응이 대단히 서툴렀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곽 기자님 말씀하신 게 1차 신고가 5월 14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실종 상태다 보니까 친인척이 2차 신고를 7월 19일 날 해요. 7월 19일 날 서울 노원에 가서 다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사촌이. 우리 사촌이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고 있다. 2달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재빠르게 부경장을 조사하거나 즉각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2차 신고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지. 1차 때 종결했다 하더라도 2차 신고가 들어와서 아직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담당 부경자나 담당 소에서는 8월 초까지 이걸 또 시간을 끕니다. 보름까지를. 왜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부경장을 그때 바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핸드폰이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8월 4일 날 전담팀을 다시 구성해요. 부경장 조사는 그때까지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8월 4일에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그때까지도 부경장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이게 할 말이 없는 사건. 아니 그걸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고. 야, 너 지금 또 연락 오고 지금 신고 들어왔는데 네. 야, 너 이거 종결 처리한 거 어떻게 된 일이야, 임마? 그럼 조사하고 제대로 따졌어야죠. 네. 그럼 훨씬 더 뭐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니 그 저는 이번에는 지금 처벌을 이제 받겠죠. 그러니까 뭐 엄벌에 처해질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끝날 게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안위 소속 의원님은 지금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내놓은 안이 있어요. 뭐죠? 이제까지 앞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12나 실종 사건 같은 경우는 자체 종결이 가능했단 말입니다. 상사에 대해서 직속 상관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형식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의무조항으로 만들겠다. 종결을 처리할 때 확실하게 보고하는 것들 예전에는 필수 의무조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필수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걸 필수 의무조항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시스템을 바꾸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뭐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꿔줘야 돼요. 이 부분은. 그 기강 회의에 대한 부분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최근 그 사흘 동안 제주도에서 4개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더라고요. 좀 저는 솔직히 좀 겁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좀 겁나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좀 의아하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견 좀 뭔가 그 공포 같은 뭐 느낌을 뭐 가질 법도 하지만 근데 그 객관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만큼 변사체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7만 건 정도 성인 가출 신고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소위 이제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1,400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통계를 보게 되면 그 변사체로 발견되는 것이 1년에 한 400건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정도 발생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흘이니까 네 변사체가 발견했다. 평균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상은 예,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네. 그 이번에 어쨌든 그 경찰관이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이렇게 싹트게 되고 불신이 그 싹트니까 어이고 세상 너무 지금 제주도 무섭다. 뭐 이렇게 조금 공포적인 분위기가 하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네, 그와 같은 것이 깔려 있는 통계다라고 언론이 보는 문제입니다. 거죠.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언론 보고 나는 진짜 제주도 못 가겠더라고. 근데 이게 뭐 옳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 데이터상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사체에 대한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 검시라든가 또는 사전에 이 변사체가 되기 전에 혹시 구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없을 그런 것인가. 쪽으로 우리 사회 이런 가야죠.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네, 법제도가 네. 미비한 점도 당연히 보완이 가야죠, 되고 그쪽으로. 그것이 이제 예. 정부와 국가 역할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언론이 포커스를 잡고 가야 돼. 네. 자꾸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막 되게 무서워요. 막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사 썸네일 보면은 막 무서워.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것도 없어. 대응책 대안도 없어. 그냥 공포만 딱 하고 댓글 가봐. 전부 다 중국인 얘기야.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두 분도 다 가셔야 되니까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아유, 할 말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변사체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은 더 확장해서 통계를 잡을 수도 이제 있는 것인데 지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종자 7만 건 중에서 발견된 것이 이제 1,400건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아마 3만 건 이상의 그 변사체가 발생하는 걸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문제의 그 부모 경장이 2025년 3월에 그 실종 접수팀에 이제 들어간 것 같던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300건을 네, 이 사람이 298건. 종결 처리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네, 전수조사 들어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문제 발생하면 결국 경찰의 문제인데 네. 경찰이 잘 전수조사 할 거라고 믿어도 되나요?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청장 권한대행도 이야기가 감찰팀을 직접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장 대행의 이야기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잘 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자, 별일 아니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평균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문제도 반드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그렇게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